안녕하십니까. 조선 풍수체 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세계식입니다. 오늘은 청계천이 세계사의 원초적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청계천이 세계사의 원초적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중심에 있는 청계천이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 자, 여기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 이게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계천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운명은 청계천의 복개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제 홈페이지나 이 유튜브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청계천이 소련을 붕괴시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가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죠. 그때까지 청계천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61년까지 서울시 정책으로 청계천을 덮었죠. 덮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것은 청계천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제가 여겼죠. 그거는 배 부위가 되기 때문에, 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청계천을 갈라놓으면 사람의 배를 갈는 것과 같아서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갈라져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고 덮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61년도에 청계천을 서울시 정책으로 덮고 나서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덮고 20-3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됐죠. 2만 달러. 대단한 발전을 한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우리는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세계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죠. 이 대한민국의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발전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 88 올림픽 할 때는 전 국민이 화목하게 그 올림픽을, 세계 올림픽을 치렀어요. 여자분들이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한복을 입고 봉사를 했고, 또 그 세계에서 온 그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집에서도 이렇게 정말 편안히 그 경기를 관람하고 편안히 경기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전 국민이 도왔어요. 봉사. 그래서 세계에서 와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던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큰 빌딩이 있고 이런 차도 많고 말이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우리 국민이 다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봉사정신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큰 봉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나 국민이 다 한마음이 돼서 세계올림픽을 치렀을 때에 그때 당시에 소련은 경제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큰 발전을 일으켰는가, 이게 참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했는가, 그 원동력이 뭡니까? 라고 전화했는데 우리 노태우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한 수 배우려면 오시오.
그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도로 왔잖아요. 제주도 하얏트 호텔인가요? 거기서 정상 회담을 했죠. 만났죠. 참 우리 대한민국 소련의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그 큰 나라 대통령 보고 오라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게 뭐야? 뭐 때문에 왔어요? 한 수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그랬죠.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해 줄 텐데 내 말을 꼭 듣겠습니까? 듣겠습니다. 꼭 실천할 겁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하나, 그 소련을 민주주의를 하세요. 민주주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통령한테 민주주의를 하라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황당한 얘기를 한 건데 고르바 대통령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기로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너무 크다. 그 비대해서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연방으로 나누세요. 연방제를 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그 대통령한테 그래 나라를 제 쪽이라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고르바가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고르바가 가서 그걸 바로 시행했잖아요. 두 가지를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하고 그 나라를 전부 다 쪼갰잖아요. 자,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죠. 거의 30년이 돼갑니다.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공했죠. 나라를 쪼개놓고 민주주의를 하면서 각 나라가 다 살게 됐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대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르바는 당시에 만약에 그 정책이 실패했다면 아마도 살아남기 어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르바는 영웅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영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볼까요? 왜 청계천이 청계천 영향으로 소련을 붕괴시켰는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청계천이 그때 복귀했음으로써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된 거예요. 67달러에서 2만 불. 그럼 뭐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르바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게 되느냐라고 그걸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배우러 왔다가 이 노태우 대통령이 적절하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걸 시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청계천을 덮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해서 그걸 배우러 왔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이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풍수가 봤을 때에 이거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어떤 자연의 위력에 영향을 주질 않았어요. 자연의 위력 가지고. 우리나라 자연의 위력을 가지고 그 나라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 걸 가지고. 그 나라 걸 가지고 자연의 위력을 활용해서 그 나라가 발전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자연의 위력이라는 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청계천을 복귀하거나 비법풍수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국군을 융성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무에서 60년 전에 우리나라 67달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2만 달러가 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됐죠. 지금은 이제 기반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청계천을
복개나 제 얘기대로 비보풍수 해보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10년이면은요 국민소득 6, 7 아마 10만 달러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풍수의 위력을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활용하게 돼요. 부자가 많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이 미래가 아주 열려 있어요.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제가 연구한 거를 역사가 증명하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이거를 청계천을 복귀해 보십시오. 자, 다 다른 나라, 이 소련 같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우리 배우러 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자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알려만 주면 됩니다. 알려만 주면 돼. 그러면 자기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합니다. 자연 활용을. 우리나라 같이. 아주 그것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 나라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결정적인 건 내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각 나라에서 풍수지리학이라는 걸, 자연활용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다 발전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야? 청계천이 세계사의 원초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만큼 청계천에 그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발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것이 청계천 복개다, 비보풍수다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 상실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전 세계가 고마워하고 우리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불행을 면하고 또 화목하게 되고 세계 평화를 하게 된 것이 참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원조가 많아서 도와주고 어떤 역할을 해서 세계 평화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나라가 청계천 복개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는 급성장도 합니다.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또 풍수지리학을 활용해서 부자가 될 테고, 그러면은요 싸우지도 않고 누구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자연을 활용하는데 적이 있을 리가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 활용법이라는 것은요 돈 안 들고 싸우지 않고 힘 안 들여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치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다 창조했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평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도선국사 1100년 전 신라 말기 도선국사의 풍수를 전수받고 36년간 자연의 그 원리를, 이치를 연구해서 말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사 세상사가 전부 다 그 자연의 이치에 있더라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걸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연에서 다 풀어내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자연에서 다 풀어내고, 공자 말씀을 자연에서 다 풀어낸 겁니다. 그 풀어내게 된 그 원인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의 위력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 연구가 밝혀지게 된 것도 세계의 중심인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혀내게 된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훌륭한 나라, 아무리 뭐 좋다 해도 지금까지 뭐 평화를 해서 뭐 전쟁도 많이 했지만서도 평화를 해서 했다 하지만 이건 평화가 아니죠. 전쟁은 하면 할수록 전쟁은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지금 현 시대에 또 미래에 꼭 근원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청계천이 세계사의 원초적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